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야당의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4월에 윤 전 총장 가족은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이 윤 전 총장 가족을 고발한 것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은 JTBC에 당시 가족이 의혹 제기에 맞서 고소를 추진하려 했다가 윤 전 총장이 만류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4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앞으로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똥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전방위로 나서 고발 청탁 사건, 일명 윤석열 게이트에 물타기 하고 나섰는데요. 자신은 아는 바가 없으며 측근들이 알아서 고발했다는 겁니다. 뉴스가 보도된 2일부터 3일까지는 한사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더니 슬그머니 입장을 바꾼 겁니다. 감히 존엄하신 검찰청장님 일가가 공격당하는 걸 보다 못해 윤석열 사단, 당시 검찰 수뇌부가 알아서 고발을 진행했다는 건데요. 그걸 또 윤석열이 한사코 말렸답니다. 그 말린 게 왜 국힘당 김웅에게 넘어가 있는 걸까요?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보면 손준성이 독박 쓰기로 결정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마도 이 대책이 강구된 듯 보입니다. 3일 갑작스럽게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손준성 검사의 행보가 눈에 거슬렸는데요. 아마도 핸드폰이 또 분실되겠죠. 아니면 갑작스러운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튼 딜을 잘한 손 검사가 윤석열이 차기 정권을 잡게 되면 한 자리를 약속했을 텐데요. 하지만 뉴스버스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은 윤석열 전 청장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손준성 검사가 이 시기에 최 대표 등을 역으로 고발하도록 야당에 사주했다는 게 뉴스버스 측이 제기한 윤석열 게이트입니다. 하지만 윤 전 청장 최측근은 JTBC를 통해 윤 전 청장 가족이 지난해 4월 각종 의혹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고소를 추진하려다 말았다며 윤 전 청장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윤 전 청장 가족은 이후에도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더 고소를 검토했지만 그때마다 윤 전 청장이 만류했다고 이 측근이 전했다는 겁니다. 또 윤 전 청장이 현직 검찰청장의 가족이 고소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며 완강히 막아 가족들이 오히려 서운함을 느꼈을 정도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청장 가족 역시 JTBC 취재에서 윤 전 청장의 만류로 고소를 못해 속상했다며 야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는 건데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대목은 그렇게 막았다면 이미 고발 청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거기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문건은 뭘까요? 모든 고발장은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고발인 서명란만 비워놓은 이 고발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말렸다는 증거라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물타기, 손준성의 독박 씌우기가 이 게이트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꼼수가 애처로워 보입니다. 이 거짓말을 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대검 범죄정보분석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직속 보고기관이에요. 그걸 작성해서 김웅 의원한테 넘겨줬다고 하는데, 근데 서류도 봤어요.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우선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총장이 양해 안 했다 이러면 어불성설이겠죠. 양해를 했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내몰랐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박근혜 이재용 공범으로 묶을 때 윤석열 검사가 묵시적 청탁설로 묶었습니다. 그 수사기록상 기업선거 해달라고 봐달라고 이재용인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청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공소 사실에 넣고 재판까지 완成시켰냐? 묵시적 청탁설입니다. 말 안 해도 뻔하지 않느냐? 했겠지. 그거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게 묵시적 청탁설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법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마치 궁예의 관심법이다. 그래 내가 비판을 했었는데 내가 몰랐다 이래 하면 곤란하겠죠. 그럼 그 이론대로 하면 묵시적 지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하는 것이 맞겠다. 손준성이라는 사람은 거의 윤석열의 대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준스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쪽팔려도 이렇게 쪽팔릴 수가 있을까요? 남의 잘못은 대들보 같고 내 잘못은 티끌 같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현직 의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뒤늦게 부친의 농지법 위반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윤희숙 의원처럼 사퇴하고 정계 은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윤 의원이 낫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이 아니고 위반이죠.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2023제곱미터 규모 611평의 밭을 사들인 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것도 전형적인 시세 차익을 노린 알박기 투기인 거죠. 이 대표의 부친은 제주에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7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인정했는데요. 농지는 직접 농업 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농지법의 원칙인데 자경도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지적입니다. 아들 이준석 대표는 매입 당시 자신은 18살로 외국 유학 중이었고 당시는 물론 최근까지도 부친의 해당 농지를 전혀 몰랐으며 뉴스 보도를 통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는데요. 이게 무슨 공식도 아니고 처음에는 무조건 몰랐다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변 개발 이슈가 드러나고 그리고 시세 차익이 얼마인지 알려지면서 사회 환원을 약속하겠죠. 그러면 이준석도 사퇴하는 건가요?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대선은 끝나고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준스톤의 맹활약으로 반사이익을 제대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도 준스톤은 사과는 제대로 합시다. 경제적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 환수 안 하냐 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